팔굽 주변을 맞잖아요. 그럼 팔컵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으면서 격투기와 MMA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 분량이란 무조건적으로 착용해야 되고 필요한 그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 그러니까 뭐 격투기 팬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격투기 장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장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MMA를 대표하는 장비를 생각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오픈핑거 글러브죠. 오픈핑거 글러브는 바로 이 MMA 종합격투기에서만 사용되는 장비인데 문자 그대로 이 손가락이 오픈이 되어 있는 글러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MMA에서는 아무래도 레슬링이나 주짓수 같은 이런 그래플링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손가락을 맞잡게 되고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글러브 끝이 막혀 있으면, 손가락이 막혀 있으면은 이 손을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뭐 손가락이 오픈이 돼 있어도 글러브가 이렇게 두껍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렇게 구부리거나 편하게 손을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글러브도 얇은 게 오픈핑거 글러브의 특징인데, 보통 같은 이제 주먹을 쓰는 이 타격기가 있는 복싱 같은 경우에는 온스, 그러니까 온스가 이 글러브 두께를 말하거든요. 복싱 같은 경우에는 중량급과 경량급의 그 글러브 두께, 온스가 다릅니다. 복싱은 중량급은 10온스, 경량급은 8온스 글러브를 끼거든요. 그런데 MMA는 체급 불문하고 모두 다 4온스를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MMA 오픈핑거 글러브는 가격당하는 선수를 위한 게 아니라 가격을 하는 선수의 그 주먹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뭐 격투기, MMA뿐만 아니라 그냥 뭐 투기 종목, 이런 타격 기술이 있는 투기 종목을 또 대표하는 보호 장비 중 하나죠. 근데 이 마우스피스를 단순히 그냥 치아 보호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치아 보호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우스피스를 끼게 되면 턱관절이 보호되고 또 턱관절이 보호가 되면서 뇌손상 방지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MA뿐만 아니라 뭐 야구라든지 농구, 뭐 미식축구, 다양한 스포츠에서 이 마우스피스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전에도 그렇고 경기 중 라운드 휴식이 끝나고 경기가 재개될 때 심판들이 이 마우스피스를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라운드 휴식 시간이 끝나고 왜 또 마우스피스를 확인하냐? 이걸 또 궁금해 하실 텐데, 라운드 휴식 시간에 마우스피스를 빼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마우스피스를 빼게 되면 아무래도 입으로 호흡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또 세컨 이제 코너진과 약간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우스피스를 끼면은 말을 함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마우스피스를 제거하는 선수가 있어서 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마우스피스는 뭐 치아 보호 목적뿐만 아니라 턱관절을 보호해주고 뇌손상도 방지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거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이 로블로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로블로부터 보호해주는 바로 이제 파울컵입니다. 낭심을 보호해주는 장비죠. 선수 체크를 할 때, 경기장에 올려보내기 전에 이 심판들이 선수 뭐 글러브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타구니를 손등을 살짝 이렇게 툭 치는 게 이 파울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를 보실 때 이게 낭심을 정확히 맞지 않고 주위 부분을 맞았는데도 선수들이 막 아파하면서 쓰러지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 파울컵 때문입니다. 이 파울컵을 차게 되면은 팔컵 주변을 맞잖아요. 그럼 파울컵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으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원리를 이제 KO 당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먹을 턱으로 가격을 하게 되면 턱이 흔들리고 또 두개골이 흔들리면서 두개골 안에 있는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KO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컵을 맞게 되면 이와 비슷한 원리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안 차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심판이 이제 손가락으로 막 눈썹이랑 이제 광대뼈 이렇게 뭐 바르는 걸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죠. 또 경기 전뿐만 아니라 경기 중간에도 이 휴식 시간에 케이지 닥터가 올라와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바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마찰력이 높아지면은 피부 커팅이나 찰가상, 이런 부상이 잘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상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바세린을 발라주는 겁니다. 근데 이는 뭐 단순히 선수 보호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볼 때 좀 더 편히 보라, 마음의 불편함 없이 보라, 이런 목적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MMA가 터프한 스포츠고 그리고 화끈한 그런 경기 장면들이 장점인 스포츠라고 하더라도 유혈이 낭자하는 경기를 좋아하실 분들은, 심지어 격투기 팬들이라도 그는 극소수고 이걸 좋아하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MMA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유혈이 낭자하는 경기까지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야만적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 보호 목적으로도 바세린을 바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팅이 났을 때도 똑같이 연고를 바르잖아요. 이때 바르는 거는 단순히 바세린이 아니라 또 지열 효과가 있는 그 연고를 발라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 장비인데 MMA 종합격투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경기장이죠. 바로 이 케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링에서도 이 종합격투기 대 MMA가 많이 펼쳐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플링 상황이 많은 MMA 특성상 선수의 몸이 링줄 사이에 바깥에 나간다든지 뭐 그라운드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심판 개입이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링 주변에서 링줄을 잡는 스텝도 따로 있어야 되고, 또 많이 과하게 링줄을 밖으로 나가면은 동작 중단시킨 다음에 다시 뭐 링 중앙으로 옮기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이러면 경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심판 개입이 적어질수록 경기력은 향상되고 재밌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나오기 때문에 MMA에서는 아무래도 요새 최근 추세는 단체를 막론하고 대부분 다 이제 케이지에서 치러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케이지, 경기장을 지칭하는 이 케이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케이지? 케이지가 맞는 거야? 옥타곤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케이지 경기장을 지칭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케이지가 정확한, 철장을 의미하는 케이지가 정확한 단어지 옥타곤은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왜 옥타곤이란 말을 쓰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옥타곤이 뜻이 이제 팔각형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UFC의 경기장은, 케이지 경기장은 이제 팔각형이기 때문에 옥타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UFC 바로 아래 2위 단체로서 UFC와 경쟁을 했던 스트라이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케이지 경기장을 활용을 하는데 스트라이크포스의 경기장은 육각형이었어요. 그래서 육각형을 의미하는 단어인 헥사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 청사 같은 경우에 이제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펜타곤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각형입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 건물이 오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펜타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도형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UFC 격투기의 기본이 되는 이런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